작년 11월 달도 그랬는데 젠스랑 CEO가 왔다가 가면은 항상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요동치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그 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1차 깜보 회동 때는 삼성전자랑 현대차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현대차, 삼성전자 주가가 한 달 샀다고요. 일단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최근에 움직였던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게 작년 11월 달도 그랬는데 젠스랑 CEO가 왔다가 가면은 항상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요동치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그 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1차 깜보 회동 때는 삼성전자랑 현대차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현대차, 삼성전자 주가가 한 달 샀다고요. 이번에도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선방한 편이고 나머지 기업들이 이번에 LG 막 주가 엄청 밀렸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막 반토막 가까이 주가가 크게 밀렸는데 일단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최근에 움직였던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증권사들은 분기나 반기별로 평가를 받거든요. 특히 이제 반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들의 보너스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기에는 자기들이 트레이딩을 잘했다 싶으면은 빨리 수익 실현할 걸 수익 실현해 놔야지 자기들이 뭔가 이 보너스 같은 부분들을 받아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보통 6월 달에는 매도 그 트레이더들의 매도 그 생각이 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리밸런싱 차원이죠. 사실은 보면 이제 우리나라 관련 ETF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벤치마크 지수도 많이 있는데 퍼센티지가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너무 달려버리게 되니까 이제 너무 이제 다른 자산 대비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비율, 주식의 비율이 국내 주식의 비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전체 밸런스가 까진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삼성전자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매도를 한 다음에 그 자산을 또 다른 쪽으로 넘겨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리밸런싱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MSCI 리밸런싱이. 그래서 MSCI 리밸런싱도 5월 말 기준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6월 달도 들어와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권 업계들의 어떤 트레이더들의 어떤 차익 실현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몰리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뭐 그 밖에 다른 이슈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있던 이런 흐름들은 그냥 진짜 매도하고 싶어서 도망가야지 매도 이게 아니고 그냥 좀 수익 실현해 놔야지 내가 또 보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좀 매도 좀 해놓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마이너스 삼성전자랑 관련돼 있는 적자 사업부는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일단 그동안 보면은 이제 파운드리 쪽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이제 나머지 쪽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갖다 붓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적에 좀 뭔가 좋은 효과를 주지 못했는데 뭐 휴대폰은 워낙 잘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반도체 DRAM 쪽도 잘하고 있고 HBM도 열심히 또 따라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파운드리였는데 파운드리가 진짜 이번 3분기를 기점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흑자 전환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흑자 전환을 얼마로 흑자 전환 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폭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흑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뭐 플러스 1억 뭐 이런 식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삼성전자 1억 벌어서 뭐 합니까? 좀 뭐 수출하고 때 수십조 막 수조를 버는 회사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흑자 전환을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흑자 전환을 얼마나 크게 흑자로 전환할 것인가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들 잘 지켜보시고 우선은 과연 3분기 때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HBM3는 사실 이미 엔비디아 향 HBM3의 90%를 이제 SK하이닉스가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삼성전자가 쉽게 가져오기는 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가져오게 되면 이제 LG전자가 이제 삐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예 그 SK하이닉스가 삐지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저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3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최근에 HBM4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HBM4는 제가 아시겠지만 예전부터도 말씀드렸던 게 새로운 판이 열린다. 밑에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부터 이제 초미세공정이 들어가는데 SK하이닉스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TSMC한테 맡겨가지고 가져오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자기들이 뭐 초미세공정 다 되잖아요.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비용적인 측면을 어떻게 이제 협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뭐 앞으로 HBM 이 주도권 경쟁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HBM3까지는 SK하이닉스한테 넘겨줬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HBM4부터는 좀 판도를 달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또 지금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형태의 HBM도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까지 좀 같이 묶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은 가려면 반도체가 못
가면 못 가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 오늘 다행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오늘 상승세가 좀 강한 모습인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반등할 때도 반도체가 최앞에서 최우선적으로 이제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올해는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뭐 매수하셨던 분 중에 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바닥권 좀 조정이 거의 다음 주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방향이 나올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통해서 좀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단가를 떨구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사실은 좀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밑에 이제 보통 실리콘 판 위에다가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발열 문제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실리콘이 좀 틀어지고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게 유리죠. 유리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더 고온에서 버틸 수 있으니까 반도체가 틀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리 기판이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고 근데 최근에 그걸 뛰어넘어서 뭐 다이아몬드 기판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이아몬드 사실 가격대가 아직 안 맞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다이아몬드가 일반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인조 다이아도 되게 잘 나오고 우리나라가 또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반도체를 올리는 그 기판에 대해서는 확실히 많은 어떤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실리콘 판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유리기판 쪽으로 튄 것이고요. 그리고 유리기판보다 오히려 좀 더 이제 열에 강하고 더 강한 게 다이아몬드 기판인데 그건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MSCI 이게 워낙 핫하니까 최근에 이제 MSCI 쪽이 워낙 핫하니까 MSCI 코리아 인덱스에 이제 삼성 SDI가 확 치고 올랐잖아요. 삼성전기가 확 치고 올랐잖아요. 그래서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확실히 삼성전기 쪽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하고 있고 MSCI 코리아 탑10에 보시면 삼성이 되게 많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있고요. 삼성전기 있고 그리고 삼성 SDI까지 거의 9인가? 10인가에 삼성 SDI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런 것들 좀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MSCC도 반도체랑 같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만하게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언젠가 이 발열 문제를 그러니까 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결국 이제 유리기판이랑 이 발열 문제 잡는 요 두 가지 테마성 그 업종들이 있잖아요. 발열 문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버리면 굳이 유리기판 필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도 이제 발열 문제를 잡고 이제 냉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이제 AI 시대에 들어가면서 가장 큰 문제를 부각이 되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발열 문제를 잡고자 하는 이런 반도체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실리콘 시장에서 바로 유리기판 쪽으로 확 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서로 공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대체제 같은 느낌을 충분히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그거는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